안녕하세요. 지식채널의 찰스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함수라고 하면 fx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그 f가 바로 function의 머리 글자인 f에서 따온 f입니다. 이 함수는 또 사상이라고도 하고 맵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거든 다 동일하게 함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함수가 사실은 함수로 발음되는 것이 아니고 함수가 표준 발음입니다. 놀랍죠? 하지만 2017년 이후로 함수도 역시 표준 발음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하니 함수든 다 표준 발음입니다. 어쨌든 이제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함수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의 집합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집합이 있어야 되고 이 두 집합 사이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특정한 조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편의상 두 집합을 x, y라고 놓겠습니다. 두 집합 중에 하나인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오죠?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y라는 두 집합이 필요합니다. 두 집합이 있고 이 x에 있는 모든 원소, x1부터 x4까지 이 네 가지의 원소가 y의 어떤 원소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될 때 그 y는 유일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x에 있는 원소 하나당 y에 있는 원소 하나씩이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x1은 y1과 관계가 있고 x2는 y3, x3는 y2, x4는 y3랑 관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생기는 게 x2와 x4가 둘 다 y3와 대응이 되죠. 그러면 앞에 말한 조건 중에 유일하게 존재한다라는 말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기에서 말하는 유일하게라는 말은 x에 있는 원소 하나가 y에 있는 두 개의 원소가 대응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림에서 화살표 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화살표를 쏴야 되는데 그 화살은 y에 있는 어떤 원소로 쏴야 되고 화살을 한 개만 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관계를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f라는 함수는 아주 잘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들이 함수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x에 있는 모든 원소는 화살표를 반드시 쏴야 되는데 x4라는 원소가 화살표를 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림의 f는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그림의 이 g를 살펴보면 다른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x4의 경우 화살표를 두 개를 쐈기 때문에 얘는 함수가 되지 못합니다. 쉽죠? 자, 그럼 이제 수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두 집합 x와 y가 있었죠. 두 집합 중에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 이 x를 정의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받는 집합, 이 y는 공역 또는 공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코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y의 원소 중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 여기서는 y1과 y2, y3가 화살표를 받았죠. 이 각각을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1 같은 경우는 x1한테 화살표를 받았죠. 자, 그럼 이 y1을 x1에 대한 함수 f의 함수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콤마가 빠져야 됩니다. y1이 x1에 대한 함수 f의 함수값이다 라는 거를 이렇게 표기를 하기로 합니다. fx1은 y1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로 x2의 함수값은 y3가 되는 것이고, x3의 함수값은 y2, x4의 함수값은 y3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y3 같은 경우는 화살표를 2개를 받았기 때문에 2개가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함수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range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들 중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용어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함수를 표현을 할 때 매번 함수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는 없겠죠. 이렇게 그리게 된다면은 자리도 많이 차지할 것이고 성질을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하냐면 f라는 함수 이름을 적어주고 땡땡 찍은 뒤에 화살표를 보내는 집합, 다시 말해서 정의역을 앞에 써주고 화살표 그리고 뒤쪽에 공역을 써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 x가 공역에 있는 원소 y에 어떤 규칙으로 대응되는지 그 규칙을 적어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함수를 표기하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표기하는 방법도 더 간략하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여기서 f는 함수의 이름이고 x는 정의역의 원소, 이 y는 x에 대한 함수 f의 함수값이 되겠습니다. 책에서는 마지막에 쓴 이 식으로 함수를 많이 표현을 하죠. 여기서 이 fx의 식에 따라서 함수의 이름이 결정되는데, 이 fx가 다항식이면 다항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 삼각함수, 그리고 지수 형태로 되어 있으면 지수함수, 로그가 있으면 로그함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 살펴본 정의를 이용해서 함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f라는 함수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대응 규칙을 살펴보면 지금 1이 3으로 가고 2가 4로 가고 3이 5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2를 더한 숫자로 대응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f라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f는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이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 x는 x 더하기 2에 대응이 된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정의역과 공역은 각각 실수이고 y는 fx, 여기서 fx는 x 더하기 2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이 식을 만족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집합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우선은 x, y라는 순서쌍들의 집합이고, 이 x, y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 x 그리고 그 x에 해당하는 함수값 y를 성분을 가지고 있는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한번 살펴보면 함수 f를 2x 더하기 1을 하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선 0에서의 함수값은 x자리에 0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1에서의 함수값은 3, 2에서의 함수값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의 정의에 의해서 함수 f의 그래프 g라는 집합은
0,1 이 원소가 되겠죠. 1,3 그리고 2,5 이러한 순서쌍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이 집합 G를 좌표 평면상에 표현을 하면 이 오른쪽과 같은 그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이 그림을 함수의 그래프라고 배웠죠. 우리가 앞서서 계산했던 0,1 확인하실 수가 있고 1,3 그리고 2,5 등등등 여러 점들이 모여있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함수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건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두 함수가 같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하면 함수식이 같은 두 함수를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쵸? 함수식이 똑같이 생겼으면 두 개는 같은 함수가 될 거라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학에서는 두 함수가 같다는 걸 그것보다는 조금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하는데,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두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그리고 정의역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들의 함수값이 같을 때 두 함수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로 써져 있으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한번 살펴보면서 저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는 2x라는 함수가 있고 g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두 함수는 다른 함수죠.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고 gx는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그래프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정의역을 실수 전체, 공역을 실수 전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고, 사실 정의역을 제한을 두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겠죠. 무슨 말이냐면 정의역을 0,2라는 집합으로 놓고 공역을 0,4라고 한번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함수는 0과 2라는 원소를 갖는 집합에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함수값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0 그리고 2에 대해서만 함수값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에서의 함수값을 생각을 해보면 f0은 0이 되고 g0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2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하면 2에서의 함수값은 4로서 f와 g의 함수값이 같아집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정의역에 있는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이 f랑 g는 같은 함수라고 수학에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함수식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두 함수가 같냐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수학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공역과 함수값들에 대해서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그 첫 번째가 단사함수라고 불리는 형태의 함수입니다. 단사함수라고 하는 것은 1대1 함수 또는 원투원 또는 인젝션이라고 불리는 함수인데 이 함수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각각 다른 함수값을 가질 때 단사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다른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화살표를 다 다른 원소에다가 쏜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걸 수학적인 논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것처럼 어떤 명제가 있을 때 그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명제도 참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는 같다 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단사함수에 대한 이야기였고, 다음은 두 번째 전사함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사함수는 onto 또는 surjection이라고도 합니다.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공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화살표를 받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단사 함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단사 함수는 다른 말로 1:1 대응 또는 바이젝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단사 함수는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앞서 살펴본 단사 함수와 전사 함수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각각 다른 함수값을 갖고 공역과 치역이 같은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 전단사 함수가 여기저기서 가끔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두 집합의 크기를 비교할 때 사용이 됩니다. 두 집합 사이에 전단사 함수가 존재할 때 그 두 집합의 크기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